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어떻게 충전했었나요? 엔진을 구동하면 엔진이 부동되면서 HSG, 하이브리드 스타트 제네레이터라고 하는 충전기가 어디를 통해서 인버터를 다시 통해 들어와서 어디로?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이 되게끔 하는 시스템이었잖아요. 자, 그에 비해 플러그인과 그 다음에 전기차는 어디서 외부에서 충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OBC라고 하는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온보드 차저 충전기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전 시스템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초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전은 전력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자, 전력은 킬로와트로 나타내고요. 전류와 전압을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70V짜리에 한 120A를 사용을 한다 라고 곱하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전기의 힘, 전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 고속도로에 휴게소에 가시게 되면 전기차 충전소가 요즘에는 옛날에는 많이 없었다가 요즘은 그래도 고속도로 충전소마다 전기차 충전소가 하나, 두 개씩 생기다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요? 한쪽 구역 자체가 전부 다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울트라 패스트 차징이라서 몇 급? 350kW급 또는 뭐 100kW급, 150kW급 이런 식으로 전력을 나타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전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즉 350kW, 500kW, 킬로와트 수가 높을수록 뭐가 빠를까요? 급속 충전이겠죠. 충전하는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압은 몇 볼트? 보통 우리가 360V라 그러죠. 삼상 360V 또는 220V 사용합니다. 우리는 AC 교류 220V 사용합니다. 자, 220V 또는 360V 전압은 고정인데 그러면은 전력은 어떻게 올려야 돼요? 전력을 올리려면 뭐만 올리면 됩니까? 흐르는 전류의 량을 많이 올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류의 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가 많이 발생하냐면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왜 가끔 유튜브나 아니면 뉴스에 나오는 게 급속 충전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급속 충전을 하다가 충전건의 앞에 있는 플라스틱이 녹아서 붙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 그런 것들이 가끔씩 나오죠. 자, 이제 밑에 보면 충전기의 속도라고 나옵니다. 자, 완속 충전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7kW짜리입니다. 자, 7kW짜리는 보시면 220V 교류를 어떻게 해요? 32A, 최대 32A의 전류를 흘려 보내줍니다. 자, 220 곱하기 32 했더니 7045W가 나오고요. 이 와트를 킬로와트로 단위 변환해주면 7kW가 되는 거예요. 7kW짜리는 220V에 32A를 흘려보내주는구나.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7kW가 아니라 좀 더 올려준다면 220V에서 뭐 40A, 50A를 해준다면 그러면은 킬로와트가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면 완속 충전기에서 점점 뭐로 돼요? 급속 충전기로 갑니다. 자, 그 아래 거 보시겠습니다. 자, 급속 충전기 충전 방식은 자, 50kW. 50kW는 전압도 올라갔네요. 400V에 몇 암페어? 125A. 그래서 5만 암페어가 나오고 이 5만 암페어를 킬로와트로 단위 변환했더니 50kW가 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울트라 패스트 차징입니다. 350kW급은 800V에 437.5A. 그래서 35만 와트가 되고 350kW가 된다. 자, 지금 테슬라가 뭐라고 있나요? 테슬라 충전기가 좀 다르죠. 테슬라 충전기 어떻게 생겼어요? 테슬라가 지금 슈퍼 패스트 차징을 사용을 합니다. 왜? 어느 시스템에서 테슬라 전용 충전기에서 슈퍼 패스트 차징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꽂으면 급속 충전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안에 완전히 충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테슬라가 만들어 놨죠.
자, 이제 그 다음에 각 지역별 전기차 완속 및 급속 충전 표준 규격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어떤 걸까요? 미국과 한국은 뭘 써요? 타입 1 콤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DC 콤보 타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국이랑 한국이랑 동일한데, 미국이 지금 뭘 진행하고 있냐면, 자, 테슬라 거, 노스 아메리카 차징 스탠다드라고 얘기하는 요걸로 다 통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왜? 이 친구가 왜 통일시키려고 하느냐? 250kW, 지금 이제 넘어가서 350kW, 500kW까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울트라 패스트 차징, 즉 초급속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느냐? 요런 출력 범위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테슬라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은 이거 안 쓰고 요거 쓰겠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보통 통상적으로 어디를 따라가요? 미국을 많이 따라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요 슈퍼패스트 요거 차징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현재는 DC 콤보 타입이에요. 그래서 DC 콤보 타입으로 우리는 가고 있고, 자, 이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 위쪽에 있는 요 타입 1, 이 타입 1이 뭐예요? 완속 충전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요 돼지코처럼 생긴 게 직류, 즉 급속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유럽은 타입 2입니다. 타입 2고 우리 거랑 우리나라에 있는 DC 콤보 타입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자, 그다음에 일본은 일본은 완속은 동일한데 밑에 보면 차데모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차데모라는 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차오지라고 하는 중국 거를 이제는 나중에 급속 충전할 때는 또 쓰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각 지역별, 즉 각 나라별로 전기차 충전의 표준 규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미국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걸 따라가라. 요걸로 따라와라. 우리의 전기차 표준 규격을 하나로 통일을 시켜서 어느 국가든 전기차 충전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자. 왜? 그 이유인 즉슨 출력 범위가 전기차 충전을 이제 급속 충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왜 150kW 대응을 하냐, 50kW, 90kW 대응을 하느냐, 이제 500kW 대응할 수 있는 요걸로 넘어가자라고 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마 미래에 나중에는 어떻게 됐던 요 시스템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뭐 DC 콤보 타입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시스템이 하나로 이제 통일이 되겠죠. 자, 이제 커넥터 뷰와 충전 커넥터를 한번 보시게 될 텐데요. 커넥터 뷰와 차체 뷰입니다. 자, 커넥터 뷰는 커넥터 측에서 봤을 때의 뷰예요. 자, 1번은 N 단자, 2번은 L 단자, N 단자와 L 단자, 그 다음에 C가 CP, 통신할 수 있는 케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PD 또는 CS라 부르고요. 근접 감지. 이게 뭐냐면, 자,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5번은 접지입니다. 접지. 그리고 6번과 7번이 급속 플러스 마이너스, 즉 직류 DC 플러스 DC 마이너스. 자, 그래서 여기 차체 쪽, 이건 차에 달려있는 충전기 쪽이죠. 자, 여기 보시면 DC 플러스, DC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 위쪽에 뭐가 있나요? 급속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온도 센서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왜? 과열됐으면 고전류가 흘러서 과열이 되면 뭐가 일어나요? 화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온도 센서가 체킹을 하다가 뭐 해줘야 돼요? 너무 과전류가 흘러서 온도가 너무 해당 온도보다 높다라고 하면 충전을 정지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S와 CP라 됐죠. CS가 뭐 PD와 CP는 뭐냐? 내 이 충전 커넥터와 차에 달려있는 충전기가 서로 결합이 잘 되었는지, 결합이 잘 되었고, 자, 충전기 EVSE라 부르는 충전기, 외부 충전기 상태가 괜찮아, 너 지금 전류 나한테 충전시킬 수 있어 라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외부 충전기는 누구한테? 차량에 있는 충전기, 즉 OBC한테 물어봅니다. 자, 자동차에 있는 충전기야, 너도 지금 충전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니? 배터리 셀 상태 괜찮니? BMS한테 물어봤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CP와 PD가 둘이 통신을 해서 OK 사인이 나야만이 뭐가 열려요? PRA라고 부르는 릴레이가 열리죠. 릴레이가 열리면서 또 뭐가 들어가요?
전압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충전할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총 3가지 타입의 충전기가 있습니다. 자, 3가지 타입의 충전기가 있고요. 자,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은 IC12라고 부릅니다. IC12. 자, 용량은요, 약 3kW의 출력으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용 충전기라 부르고요. 일반 집밥을 먹일 때 사용을 합니다. 내가 어디 뭐 급하게 출장을 갔는데 220V 밖에 사용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거죠. 자, 근데 이 IC12가요, 옛날에 한때 한창 말이 많았습니다. 왜 말이 많았을까요? 자, 아파트 주차장 또는 뭐 공용 주차장에 있는 220 콘센트만 모이면 뭐합니까? 그 220 콘센트를 꽂아서 내 차 충전하는 데 써요. 왜 문제가 되나요?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자, 그 공용 주차장과 또는 아파트 주차장 관리비 누가 냅니까? 세금과 관리비는 거기에 있는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내는데, 그 전기세를 공동으로 내는데, 그 공동으로 낸 거를 뭐 한다는 거예요? 도둑전기죠. 전기를 훔쳐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아파트 주차장, 공용 주차장 가면 콘센트 위에 카드 태깅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태깅을 해야만이 거기서 전기를 충전할 수 있게끔, 즉 IC12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휴대용은 충전 전원은 AC 교류를 잘 사용을 하고 용량은 3kW짜리입니다. 즉 220V에다가 몇 암페어 하면 3kW 나오겠죠. 아까 32A 정도 했을 때가 7kW 나왔죠. 32의 절반도 안 되겠네요. 한 16A, 10A 정도 돼야 3kW 정도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완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자, 완속 충전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 완속 충전기는 어디에 있느냐? 자, 우리 대학 저기 그 서정관 있는 옆에 보면 전기차 충전소가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완속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완속 충전기는 고정형입니다. 고정을 시켜 놓고요. 자, 요게 뭐 약 7kW의 속도로 충전을 할 수 있고요. 주택이나 아파트에 주로 설치가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주택이나 아파트에도 뭘 설치해요? 옆에 보이시는 이런 급속 충전기 설치합니다. 왜? 전기차 보급 대수가 많아지면서 완속 충전기로 충전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옆에 보시는 거 급속 충전기인데요. 자, 급속 충전기는 용량 50, 100, 200, 지금은 뭐 300, 350, 400kW까지 사용을 합니다. 어디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공기관 등에 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 옆에 보시면 지금 얘는 이렇게 충전건이 하나인데 얘는 충전건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차데모 타입의 차량이 있을 수도 있고요. DC 콤보 타입의 차량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완속 충전만 하고 싶은 차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포트, 충전건을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DC 콤보 타입 1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AC33은 뭐예요? 완속 충전기죠. 완속 충전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DC 차데모 급속 충전인데 차데모 충전을 하실 것이냐. 그 다음에 DC 콤보 타입으로 충전하실 거냐 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뭐였냐면 요거 AC33 완속 충전기와 DC 차데모 타입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DC 콤보 타입을 사용을 하죠. 자, 100kW급 충전기로 가게 되면 양쪽 다 DC 콤보가 되는데, 자, 100kW라고 해서 한쪽이 100kW를 사용을 하고 있으면, 자, 나머지 이쪽은 0kW예요. 근데 나머지 한쪽도 차가 와서 충전을 하겠다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N빵 해야죠. 나눠줍니다. 2분의 1로 나눠서, 야, 너 50kW로 충전해? 야, 너도 50kW로 충전해. 서로 사이좋게 나눠서 가지고서 충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질문. 200kW의 충전기입니다. 그러면 두 대가 충전을 하면 한 대당 충전하는 kW 속도는 절반인 100kW의 충전 속도로 충전이 되겠죠. 자, 이제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 EV에는 뭐가 들어간다? 차량용 충전기인 OBC라는 것이 탑재됩니다. OBC라는 것이 탑재가 되면, 자, 요게 있어요. 인렛 플러그라고 하는.
자, 하이브리드 차에는 볼 수 없었는데 플러그인과 EV 차량들은 자, 주유구처럼 생긴 곳에 이렇게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인렛이 플러그가 하나씩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자, 그럼 어디로 와요? 자, 그리드, 땅, 지상에서요. 차에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충전할 수 있냐? 지상에서는 220V나 110V를 사용을 할 것이고요. 거기 이제 흘려준 전류량이 달라지겠죠. 그쵸? 인풋 커런트 컨트롤. 자, 들어오는 전류를 제어합니다. 그 다음에 오버 커런트, 리크 커런트 프로텍션이라 되어 있죠. 오버 커런트는 뭐예요? 과전류 또는 리크 커런트. 혹시라도 누설 전류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한다. 뭐가? 자, EVSE 즉 여기 있죠. EV Supply Equipment라고 되어 있죠. EV Supply Equipment. 자, Supply 가지고 있는 전기를 가지고 있는 서플라이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코드셋. 그래서 자, AC 소켓 콘센트 벽 콘센트에다가 IC12를 딱 꽂고 이 차저 건을 딱 꽂아요. 인렛 플러그에 딱 꽂게 되면 자동차와 충전기가 두 개 다 통신해서 정상입니다 라고 판단하면 뭐 한다고요? 충전을 시작합니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실제 차량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자,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 충전 포트는 한 곳으로 나와져 있고요. 또는 충전 포트가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완속 충전 먼저 보겠습니다. 완속 충전은 충전 포트를 들어와서 어디로 가요? 온보드 차저라는 곳으로 갑니다. 온보드 차저에서 어디로 가나요? 쭉 넘어가서 PRA,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 자, BMS가 포함된 곳으로 가죠. 이로 쭉 넘어가요. 그 다음에 어디 가요? 고전압 배터리로 넘어갑니다. 그쵸? 고전압 배터리 충전되면 이제 이게 다시 돌아와서 인버터와 모터에서 차가 전원이 공급되게 되는데, 자, 완속 충전기는 왜 온보드 차저를 거쳐가요? 완속 충전은 들어오는 전류가 뭐로 들어오나요? 직류로 들어와요? 교류로 들어와요? 교류로 들어옵니다. 그쵸? 자, 고전압 배터리는 직류입니까? 교류입니까? 직류 시스템이죠? 자,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컨버팅 해줘야 하죠. 그렇죠. 교류를 직류로 컨버팅을 한 다음에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온보드 차저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고전압 배터리가 220V보다 높죠.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승압 시켜줘야 되죠. 온보드 차저가 승압과 직류를 만들어서 충전시켜줍니다. 자, 그에 비해 급속 충전기 보겠습니다. 자, 급속 충전기 어떻게 되나요? 1번에서 어디로 가나요? 온보드 차저 안 거치고 바로 고전압 정션 블록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즉 QRA라고 부르죠. 퀵 차저 어셈블리, 퀵 차지 릴레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왜? 급속 충전은 뭐예요? 직류입니다. 직류고요. 400V 사용하죠. 그쵸? 자, 그러면 뭐예요? 고전압 배터리도 400V 직류, 400V 직류. 그럼 뭐예요? 중간에 컨버팅 할 필요 없고요. 승합할 필요 없죠.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꽂아줄 수 있게끔. 그래서 급속입니다. 완속은 어쨌든 승합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직류로 변경해줘야 되는 컨버팅에 대한 시간이 걸리지만 급속 충전기는 이미 직류에서 직류, 그 다음에 고압에서 고압이기 때문에 바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급속인 거죠. 충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EV 전기차에만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바로 IG3라는입니다. 자, 원래 우리 내연기관에서는요, 키를 꼽습니다. 그 다음에 ACC, 이그니션 1, 그 다음에 2, 스타트. 그쵸? 1, 2, 스타트입니다. 이그니션 3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그니션 3는 전기차에만 있습니다. 자, 왜 있어야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완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에 내가 커넥터를 딱 꼽습니다. 딱 꽂으면 어때요? 충전기, 즉 OBC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OBC 웨이크업 시켜야 됩니다. 언제? 내가 지금 키를 오프한 상태,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그쵸? 온 돼야 되잖아요. 자, 웨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웨이크업을 할 때 OBC가
자, 여기 보면 뭐라 돼 있어요? IG3 릴레이 PE 제역이 ON이라 돼 있죠? PE가 뭐예요? 파워 일렉트릭. 자, 그러니까 고전력 변환 장치죠. 전력 변환 장치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자, 고전압 분배하는. 그쵸? 얘를 깨우고 그 다음 누굴 깨워야 돼요? BMS 깨워야 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완속 충전 시에는 충전기 내에서 12V 전원을 OBC로 인가해서 웨이크업을 시켜줍니다. OBC 일어나야지 충전하겠죠? OBC에서 IG3 2번 릴레이를 온 시킵니다. 그러면 동시에 뭐 PE 부품, 파워 일렉트릭 부품, 전력 변환 장치들이 깨어나게 되고 OBC를 통해서 AC가 DC로 변해서 배터리를 충전한다. 자, 이 파워 일렉트릭은 고전압 정션 블록과 PRA BMS를 의미합니다. 왜? BMS가 자고 있으면은요, 누가 안 움직여요? 밑에 있는 릴레이가 안 움직이죠? 퓨리 차저 릴레이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완속 충전기 웨이크업 신호가, 자, 충전기 딱 꽂으면 웨이크업 신호가 OBC한테 갑니다. OBC는 IG3 릴레이를 ON을 시켜서 여기에 있는 정션 블록들과 PRA, BMS를 웨이크업해요. 그렇게 해서 컨버팅된 DC 전압을 어디?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IG3가 필요한 겁니다. 오로지 충전을 위해서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죠. 자, 이제 급속 충전인데요. 급속 충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IG3를 사용을 합니다. IG3 사용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DC 50에서 500V죠, 급속. 자, 웨이크업 누구 깨우나요, 이번엔? 자, 이번에는 OBC 깨울 필요 없어요. 왜? 직류니까. 그쵸? OBC 안 깨우고요. 바로 누구한테 갑니까? BMS한테 갑니다. 바로 BMS한테 땅 때려줍니다. BMS가 누구? IG 릴레이 5번을 깨워요. 퀵 차저 릴레이가 있는 곳을 깨웁니다. 그럼 얘가 뾰로롱 해서 얘를 깨워. 그 다음에 릴레이를 붙여줍니다. QRA라고 부르는 퀵 차저 릴레이를 붙여주면 누가? BMS가 PRA를 붙여줘요. 그래서 다리가 두 개의 브릿지를 두 개를 통해서 어디? 고전압 배터리 충전할 수 있게끔. 그쵸? 자, BMS에서 급속 충전용 릴레이를 ON을 시킵니다. 200A짜리. 그쵸? 뭐 400V에 200A 또는 뭐 400V가 아니라 500V에 200A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충전 도어는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GUV에 있고요. 또 뭐 제네시스라던가 아니면 뭐 GV60이라던가 코나라던가 그런 전기차들은 어디 있냐면 앞쪽에 있어요. 충전구가 앞쪽에 있거나 아니면 또는 옆쪽에 있거나, 니로도 마찬가지로 뭐 옆쪽에 있거나. 그 기준은요 어디가 되냐면 OBC와 좀 더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이오닉 5는 왜 뒤쪽에다가 만들 수 있느냐? 후륜구동 시스템이죠. 그래서 뒤쪽에다가 뭘 갖다 놨어요? ICCU라고 하는 통합 충전 모듈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다 주유구를 뽑는 게 쉽고요. 나머지 차량들, 즉 EGMP가 아닌 일반 전기차들은 어디에? 엔진룸 쪽에 OBC, 인버터, 모터 다 들어가잖아요. 앞쪽에 있다 보니까 앞쪽으로 충전구를 뽑는 게 좀 더 효율적이죠. 왜? 충전구를 뒤로 뽑으려고 하면 뭐가 길어져야 돼요? 그 고전압 배선이 앞에서 뒤까지 쫙 나가야 되는데 무게도 무겁고 배선이 전선이 길어지면 뭐가 커져요? 저항이 커지게 되죠. 저항이 커지면 열이 생기니까 그래서 앞쪽에 그릴 앞쪽에다가 충전구를 열어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외부 충전 시스템에 대한 회로도인데요. 앞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외부 충전기에 대한 회로도입니다. 자, 외부 충전기에 대한 회로도고요. 아까 CP와 PD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어요. CP와 PD에 대해서, 자, CP는 뭐예요? 컨트롤 파일럿이고 PD는 프록시미티 디텍션입니다. 충전기가 충전구에 꽂혀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CP는 전기차와 전기충전기 사이에 상호 모니터링을 기능합니다. 그래서 CP는 통신이 무슨 통신? 양방향 통신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PD도 마찬가지로 양방향이지만 PD는 얘가 디텍션 됐는지 도킹을 제대로 했는지만 확인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CP와 PD 이 두 개가 어디 OBC와 여기에 있는 컨트롤 파일럿 이 두 개가 연결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뭐예요? 충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PD나 CP에 대한 것은 근접 감지에 대한 것 저항 측정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 한번 더 드리고 실제 차량에서 진단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실습은 제가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가지고 와서 고장을 임의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낸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